자, 1254번입니다. 두 원이 있습니다. 이 두 원의 교점과 바로 점 4,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죠.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어떻게 적용했죠? 원 1 더하기 k 원 2는 제로라고 했죠. 단 k는 여기서 뭐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바로 뭐가 됩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원을 그대로 적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y 마이너스 6. 항상 일반형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플러스, 자, k는 어떤 원에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는 0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에 대한 방정식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k 값은 무엇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원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난다 했죠? 4,2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x자리에 4, y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4를 대입하면 16 플러스 2의 제곱 4가 되고 4를 대입하면 20이 되겠네요. 자, y자리에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k가 되고 마찬가지로 자 4를 대입하면 16 플러스 2는 4, 제곱이면 4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이게 0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k 값을 구해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20, 42가 되니까 42에서 6을 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이 되겠습니다. k가 되면서 이 안에는 20이 되고 요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20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12가 되겠습니다. 12k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마이너스 3을 어디에? 여기 k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다시 또 정리를 하지 말고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x 제곱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을 이항하면 되겠네요. 2x 제곱. y 제곱도 마찬가지로 이항하면 2y 제곱이 되죠. 자, x 봅시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 4x죠. 3x고 5x면 8x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8x가 되겠습니다. 다시 y는 여기는 3y고 여기 y가 4y죠. 4y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y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6인데 6과 6은 사라지네요. 따라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원이죠. 2와 2와 같으니까. 그런데 x제곱 y제곱죠. x제곱 계수와 y제곱 계수를 1로 만들어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모두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이꼴 제로를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x의 개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b는 y의 개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c는 없죠. 상수는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바로 마이너스 6의 값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255번입니다. 두 원의 거점과 점 1,2를 0을 지나는 이 원의 넓이가 2분의 5파이라고 그러네요. 이때 양수 A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y
플러스 8이 되겠네요. 플러스 자 K라고 두고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4x가 되고 얘가 0이 되겠습니다. 물론 K 값은 무엇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 원의 방정식이 어디를 바로 1,0을 지난다고 했으니 x 자리에 1, y 자리에 0를 넣으면 자 1이 되고 y는 없어지네요. 1을 내면 마이너스 6, y가 없어지죠.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k가 되고 자 x 자리에 1, y 자리에 0이 되고 x 자리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값은 얼마 됩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3k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그럼 k1을 여기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k1을 대입하면 자, 여기 k를 1을 대입하면 뭐 1은 곱하나 말아가 되겠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 y제곱 y제곱이니까 2y제곱 자, x 개수는 여기 마이너스 6x, 여기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0x가 되겠습니다. 자, y는 여기는 없으니까 ay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1,0을 지나면서.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눕시다. 항상 2로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그 마이너스 5x. 자, 2로 나누면 2분의 ay가 되겠네요. 2로 나누면 4가 되겠습니다. 2로 나누면 제로가 되죠. 자, 이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넓이가 2분의 5파이니까 반지름으로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x계수 반의 부반대니까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y계수 반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자, 2분의 a의 반은 4분의 a가 되겠죠. 부반대가 되고 자, r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r제곱은 자, x좌표 제곱 4분의 25 y좌표 제곱이면 16분의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a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 플러스 4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요게 r제곱이죠. 자, 그런데 원의 넓이가 2분의 5파이다. 자,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파이 r제곱으로 구하죠. 그럼 바로 r제곱이 얼마다? 2분의 5다.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면 된다? 2분의 5가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 식을 풀어주면 되죠. 자,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모두 다 여기가 상수네요. 자, 그러면 뭐 그냥 16을 곱해버리고 할까요? 16을 곱해버리면 4니까 여기는 100이네요. 16을 곱해버리면 A제곱. 16을 곱해보면 64. 16을 곱해버리면 바로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A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요거 계산하면 36이 되죠. 36이 이항하면 얼마 됩니까? 76이 됩니까? 뭐가 잘못됐죠? 잘못된 게 없죠. 그죠? 자, 그럼 100에서 마이너스 64를 하면 36이 되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36이죠. 따라서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A는 양수값이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가 된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 값은 여기서 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양수 A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1256번입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X축에 있는 위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원의 바로 뭐다? 교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자, 어떻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이고 자 플러스 k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8y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죠. 두 번의 교점을 칠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고 K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럼 이것도 원의 방정식인데 자, 여러분들 중심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럼 X축에 있는 점들은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는 있지만 Y좌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중심의 y좌표가 뭐가 된다?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이 원이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바로 중심의 y좌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중심의 y좌표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형일 때 중심의 y좌표를 어떻게 구했죠? y계수의 반의 부반대죠. 저 y계수의 반의 부반대가 바로 y좌표죠. 중심의 y좌표가 되니까 이게 바로 0이 되면 된다. 이 뜻이겠죠. 이게 여러분들 키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 일단 정리하지 말고 y계수만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y계수는 마이너스 4y가 되니까 마이너스 4고 여기서 y계수는 마이너스 8ky가 되니까 바로 요놈이 바로 y계수가 되겠죠. 자, 나머지는 x계수와 상수항은 다 이렇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놈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k의 무엇이 반의 부반대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이 뜻이죠. 따라서 분모가 제로가 되면 분자가 제로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k 값은 8k가 되고 8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요 k 자리에 바로 뭐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놓고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분수니까 모두 다 2배를 치면 얘들은 2배를 하고 여기가 묶여져 있으니까 2가 약분이 되니까 얘들은 마이너스 1배를 해주면 되겠죠. 이 분수 상태에서 전개하지 말고 이왕 이게 원의 방정식도 등식이니까 얘가 분수일 때는 양변을 몇 배 취한다? 여기 2배 취하고 요것들은 전체가 마이너스 1배가 되겠죠. 2가 약분이 되니까. 따라서 2배 취하면 2x제곱인데 이걸 빼버리면 x제곱. 2y제곱인데 빼버리면 y제곱. 자, 2배하면 4x인데 얘를 빼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18x니까 18과 4니까 22x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2배하면 마이너스 8y인데 여기는 플러스 8y가 되겠어. 맞죠? 마이너 플러스 8y가 되고 여기 2배하면 마이너스 8y가 돼서 없어지네요. 상수는 여기 2배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근데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은 반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y 계수는 없네요. 그죠? r 제곱하면 얼마? 121이고 제곱하면 0이고 마이너스 18이 이하하면 플러스 18이 되어서 r의 제곱은 139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므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파이 r 제곱이니까
바로 139파이가 이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y좌표가 중심의 y좌표가 0이다.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의 y계수의 반의 부반대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57번입니다. 두 원이 있는데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뭡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공통현의 방정식. 자, 그러면 이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원 1에서 마이너스 원 2를 하면 되겠죠. 즉 k 값이 언제이다? 마이너스 1일 때가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원에서 원을 그냥 빼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빼보시면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죠.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3x를 빼버리면 플러스 3x가 되니까 2x가 되겠네요. 2y에서 ay를 빼면 2y에서 ay를 빼면 2 마이너스 ay가 되겠죠. 되나요? 이제 상수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 꼴 0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인데 요 직선이 누구와 3x 플러스 y 플러스 1이 얼마다? 0과 바로 뭐가 된다? 수직이 되니까 바로 x계수의 곱과 y계수의 곱에 y계수 여기 1이죠. 곱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면 되겠죠. 1이 아니라 0이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끌어내린 거의 합은 0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원이 있네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이 직선에 평행하다 했으니까 이 직선을 먼저 구해봅시다. 빼버리면 되니까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고 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면 2x가 되겠네요. 다음에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y가 되고 상수항이 없죠? 없으면 0이죠. 0에서 마이너스 2를 빼버리면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 직선에 평행하다 그랬죠. 평행하면 뭡니까?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평행한 직선은 똑같은 형태로 가고 상수항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네요. 그럼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네모가 되어서 자, 네모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y를 이용하면 자, y는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때 a 값은 2고 a 값은 2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상수 a, b의 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겠나요? 자, 1259번입니다. 자, 이 원의 두 번째 원의 둘레를 2등분 할 때 그랬죠. 자, 일단 첫 번째 원도 일반형이고 두 번째 원도 일반형인데 이 첫 번째 원이 이 두 번째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여러분들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요.
자, 둘레라고 그랬죠. 둘레. 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원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원이 하나 있는데 이 다른 원이 둘레를 이등분 한다. 자,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면 이 빨간 원을 이 초록색 원이 이등분을 하나요? 이 둘레를 이등분 하나요? 이등분 하지 않죠. 이쪽은 이만큼 길이가 되고 여기는 이만큼 길이가 되니까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을 기준으로 이 빨간 원이 한쪽은 둘레가 이만큼 되고 다른 쪽은 이만큼 되죠. 그럼 이등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둘레를 이등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무렇게나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원이 하나 있을 때 어떤 원이 하나 그려져 있을 때 다른 원이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 하려면 반드시 이 원에 지름이 하나 있겠죠. 그죠? 지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지름의 양끝점 이 지름의 양끝점을 다른 원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나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 지름을 다른 원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림으로 지금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려져야지?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맞나요? 조금은 안 맞는데 한 이 정도 이렇게 그려지면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그리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도 안 되겠죠. 그죠? 음, 그림이 조금 자, 선생님 대충 한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맞진 않지만 요게 여기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교점이 두 개가 된다면 이렇게 반점이 된다는 말은 이 바로 요즘 현이 되겠죠. 이 현이 바로 지름이 되어야 됩니다. 공통현이죠. 이 공통현이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지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통현이 바로 지름이 되어야 된다. 지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오늘 조금 작게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조금 작게 그린다면 이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자, 이런 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원이 요 원에 기름을 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그려놓고 맞죠? 그려놓으면 요 교점과 요 교점이 지금 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지름이 될 것입니다. 여기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요 선이 되어야지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이 초록색 원이 빨간 원에 바로 뭡니까? 현을 바로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원이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요 초록색 원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중심이 얼마가 되고 중심이 지금 현재 보면 x 개수의 반에 보호반대니까 2분의 1이고 자 여기는 바로 뭡니까? 반에 보호반대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반지름은 일단 반지름의 제곱은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에다가 14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14가 반지름이 되고 이 빨간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빨간 원의 중심은
빨간 원의 중심은 바로 이 원이 되겠죠. 즉 x계수 반의 보호반대 1이죠. y계수의 보호반대는 반의 보호반대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1 제곱하면 16이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17 마이너스 4, 즉 r 제곱은 얼마? 14가 되겠네. 14. 자, 즉 그러므로 r은 얼마가 된다? 루트 14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이 a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 놈이 바로 요 공통면이 뭐가 되기 때문에 지름이 되기 때문에 요 공통현이 바로 몇 콤마면 이 빨간 원의 중심 몇 콤마면 1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나면 되겠죠. 되나요? 지름이 된다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이 원의 중심 몇 콤마 몇? 1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방정식은 원에서 원을 빼면 되겠네요. 빼버리면 x제곱 y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버리면 플러스 x가 되겠네요. ay에서 8y를 빼버리면 a 마이너스 8y가 되겠죠. 묻고 좋습니다. 14에서 3을 빼면 11이 되겠네요. 요 공통연의 방정식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바로 1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2 플러스 11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a는 43에다가 1을 다니까 44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A 값은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낸다면 문제 푸는 데는 그냥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 빨간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면 보세요. 이 공통현이 나왔으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초록색의 중심이 지금 여기가 있겠죠. 초록색의 중심이 한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중심과 요 중심을 연결해보고 연결하면 여기 바로 공통현이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90도가 되면서 현을 뭐로 하죠? 2등분 하죠. 그죠?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는 반드시 수직 2등분 하죠. 왜 그러냐면 요 지금 선을 연결해 주시면 반지름을 표현해 보면 요게 반지름이고 요게 반지름이면 요 삼각형이 바로 뭐가 됩니까? 2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2등변 맞죠? 따라서 밑변을 수직 2등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삼각형에 뭐를 이용하겠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자 잠깐 그림을 떼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놈의 바로 이놈이 빗변이 되죠. 여기가 90도니까 그죠? 90도니까.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는 요 빨간 원에 바로 뭐가 되죠? 빨간 원에 바로 반지름이 되니까 빨간 원의 반지름은 얼마죠? 루트 14네요. 여기는 루트 14가 되겠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중심에서 요 공통형까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요거니까
맞죠? 공통현의 방정식이 여기 되겠죠, 그죠? 여기 되니까 요 공통현과 요 점의 바로 뭔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중심이고 요것도 초록색이 중심이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되고 이 중심과 공통현의 방정식하고의 거리를 구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점과 점을 이용합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루트 맞나요? x차는 1과 2분의 1의 차니까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겠고 플러스 y차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를 빼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마이너스 4를 빼도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에서 a를 빼버리면 플러스 2분의 a가 되겠죠. 요놈의 제곱이 바로 중심과 중심 사이를 연결한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반지름은 얘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루트 되겠죠. 루트 바로 4분의 1 플러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게 지금 내가 빗금친 삼각형과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빗변의 제곱이 요거니까 4분의 1 플러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4라는 것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하고 똑같죠? 요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4가 되고 요거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1에 바로 요 자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4분의 1의 제곱, 4분의 1과 4분의 1이 없어지고 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전개해보면 16 플러스 뒤에 거 제곱 4분의 a 제곱이 되고 2 짠짠 하면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2가 약분되니까. 그리고 4분의 a 제곱과 4분의 a 제곱이 또 없어지네요. 그럼 마이너스 4a를 이용하면 4a가 되고 자, 우변은 여기 얼마죠 지금? 30이죠. 30인데 얘가 넘어오면 30 플러스 14가 되어서 44가 되네요. 따라서 4a가 44니까 a 값은 10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식이 조금 복잡해서 그런데요. 그죠? 자, 요 수가 좀 깔끔하게 나오면 바로 이 솔루션 2번을 더 많이 푸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뭐였죠? 이 반드시 2번이 지름을 공통현으로 가지기 때문에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 빨간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바로 현이 나오면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260번입니다. 자,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AB라 할 때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교점의 중점을 구하라고 하죠. 이 문제도 한번 잘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원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이 자,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할까요? 두 번째 원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교점이 AB죠. 자,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뭐가 되고, A점이라고, 이 점이 B점이라고 한다면, 자, 이 선분 AB의 중점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이 선분 AB의 중점을 구해달라. 그러면 얘는 바로 뭐가 됩니까? 공통현이 되네요. 그죠? 공통현의 바로 요 선분의 중점을 구해달라는 말인데 일단은 요 빨간원에도 중심이 있을 것이고 빨간원에도 중심이 있을 것이고
이 초록색 원에도 중심이 있겠죠. 그럼 얘가 공통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까지 수선에 발을 끌면 현까지 수선에 발을 끌면 요 현을 뭐한다? 수직 이등분하죠. 수직 이등분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반대쪽에서도 이 반대쪽에 있는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에 발을 내리면 얘도 수직 이등분하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이원의 중심과 이원의 중심과 여기 현하고 만나는 점을 연결해 보면 얘는 하나의 뭐가 된다?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뭐가 된다? 직선이 되겠죠. 직선. 직선의 일부분, 적선분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빨간 원을 왼쪽으로 한다면 얘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얘의 중심은 x계수 반에 보호반대는 2고 y는 없으니까 제로네요. 그리고 반지름을 구한다면 제곱하면 4고 이쪽 마이너스 22 하면 플러스 20이 되어서 24가 될 것이고 그래서 R은 루트 24죠. 이 초록색을 또 한번 보면 초록색의 중심은 얼마가 됩니까? X계수의 반을 보호반대니까 9의 반이 얼마죠?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0의 반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보호반대면 5가 되겠네요. 5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사실 반지름의 제곱은 4분의 81 플러스 5, 25에다가 32 하면 마이너스 30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반지름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요 AB 중점 요 좌표를 구해주기 때문에 요 좌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요 중점의 좌표는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과 바로 요 중심을 빨간 원의 중심을 C 요 초록색 원을 C-라고 하면 바로 직선 CC-의 바로 교점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즉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내가 구하는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바로 M의 좌표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원에서 원을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4x에서 마이너스 9x를 빼면 5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y가 없죠. 없는 거에서 마이너스 10i를 빼니까 플러스 10i로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0i를 빼니까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30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50이 되겠네요. 따라서 5로 약분하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0이라는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직선 CC-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직선 CC-는 자, 두 점, 즉 중심과 중심이 나와 있으니까 맞죠? 바로 어떻게 보면 중심 2,0과 바로 중심점이죠. 그죠? 2분의 9,5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기울기는 얼마죠? 기울기는 x증가니까 2분의 9에서 2를 빼고 5에서 0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분모는 2분의 여기 4니까 2분의 5분의 5가 되어서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주면 되겠죠. 2 약분하고 5 약분하면 기울기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선은 y 이퀄 2x에다가 바로 y절편을 네모로 넣으면 x자리 2가 더할 때 y자리는 0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4니까 바로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직선의 방정식은 2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공통현의 방정식과 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식에 바로 뭘 이용하면 되겠다? 연립 방정식을 풀면 바로 교점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y가 2x-4니까 y 자리에 대입합시다. 그러면 x 플러스 자 y를 2배 하죠. 2배에 y가 2x-4가 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0은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4x니까 5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8 이항하면 플러스 1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5분의 18이 되겠고 이때 x자리 여기 대입하면 y는 2배에 바로 5분의 18에서 누구를 4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18이 36이 되고 마이너스 4니까 4는 5분의 20이 되어서 5분의 16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따라서 이 선부 대비 중점의 좌표를 내가 m이라고 했다면 바로 그 중점의 좌표는 x좌표 얼마? 5분의 18이 되고 y좌표는 5분의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이 A, B의 중점을 찾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A점, B점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A점, B점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요 공통현의 방정식과 이 원과의 교점이 되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이 원이나 이 원을 가지고 뭘 하면 되겠어요? 연립을 해서 A점, B점을 찾은 다음에 중점은 평균이니까 그렇게 찾아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또 복잡해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공통현의 방정식과 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하고의 바로 교점이 바로 이 두 원의 교점, 즉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59번과 1260번을 잘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